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 송쌤의 오분싸게 홍현희입니다. 2024년도 3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대비해서 직전 보강을 갑자기 마련을 했습니다. 정보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10년 기출을 다 못 외우신 선생님들은 시청 금지입니다. 지금 내가 10년 기출도 다 못 외웠는데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 10년 기출 그냥 외우러 가세요. 요거 끄시고 이전에 문제를 보러 가셔라. 그래서 물론 이 안에 10년 기출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내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부족하거나 외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점검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걸 보실 때는 아닙니다. 자, 요게 공부가 난 다 맞춰졌다. 나는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선생님들 대상입니다. 그런 선생님들만 지금 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얄롬의 집단 상담 치료 요인 6가지. 5가지 나올 때도 있고 6가지 나올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6가지 외워주세요. 제가 근데 요거 외우기 공식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얄미운 희정이가 4대 보험이 된대. 얄은 뭐예요? 얄놈이죠. 희망의 고취. 그 다음에 정은 정보 전달. 이는 이타주의. 그 다음에 가는 그냥 붙인 거고 사는 사회기술 발달. 대는 대인관계 학습. 보는 보편성. 여기까지 하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가지만 그냥 쓰는 문제가 있고요. 그럴 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3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나하나 요 요인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칸이 엄청 넓어요. 만약에 띄어져 있고 그리고 뭐 6가지를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려 하면 칸이 넓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같이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진짜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길게 쓴다고 점수 더 주진 않아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바로 채점의 기준입니다. 줄줄 길게 쓴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희망의 고치. 희망의 고치는 뭐예요? 이 집단 상담 안에서 갖게 되는 집단원들이 갖게 되는 희망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을 더 예쁘게 선생님들께서 좀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은 주체가 2명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리더, 집단 상담자, 또 집단 동료. 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교환을 서로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본인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충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는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는 뭐예요? 내가 이 집단 상담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를 해주고 문제를 공유하고 이런 이타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어떤 게 올라가죠? 그렇죠.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음.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라는 경험. 이 자체가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기술 발달. 이게 집단 상담이다 보니까 집단 구성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피드백을 받죠. 그 다음에 특정 사회 기술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목표로 하는 사회 기술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건 집단 상담자가 어떤 그 이슈에 맞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대인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대인관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새로운 대인 관계를 시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편성인데 보편성은 뭐겠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신만 심각한 문제나 아니면은 뭐 되게 힘든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어떤 힘듦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겪어 나가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 가보면 1인실에 있는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아픈 줄 알 수 있는데 6인실에 가보면
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요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통렬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험에 MMPI가 안 나왔어요. MMPI가. 그런데 이번에 좀 나올 수 있다. 왜냐? MMPI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임상심리사로서 MMPI를 빼고 임상심리사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MMPI 타당도 척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타당도 척도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선생님들? L, F, K잖아요. L하고 K는 뭐예요? 방어 척도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해서 얘네는 낮을수록 내가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L하고 K가 높을수록 내가 괜찮다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본인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낮으면 본인이 괜찮다는 척을 하나도 안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든 사람일 수 있다. 혹은 내가 나쁘게 보이도록 의도한 사람일 수 있죠. F는 뭐야? 힘들다, 힘들다요. 그런데 F가 너무너무 높으면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것도 이제 증상의 과장일 수 있고 또 F가 너무 낮으면 증상을 방어하는 걸 수 있죠. 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F랑 나머지 두 개는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겠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타당도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증상 과장과 증상 축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진짜 힘든 경우.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내가 너무 죽겠어요. 근데 본인이 힘든 것보다 더 과장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도움이 절실해서 내가 조금 더 오버해서 말을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증상을 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뻥치는 건데. 뻥을 칠 때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그쵸. 책임 회피. 어떤 책임 회피? 법적인 책임. 법적, 경제적 뭐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할 때. 보험금. 요럴 때 증상을 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럼 증상을 축소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괜찮아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아프다는 거고. 아프다. 여기는 괜찮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괜찮을 때 진짜 괜찮다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방어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않다. 이거는 뭐 내가 직면하기 어려울 경우, 직면하기 싫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부감.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이런 사람인데 너무너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척도 점수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우리 내용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검사나 검사자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예요. 이럴 때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비밀 보장. 너무나도 내밀한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해야 되죠. 다음 문제도 이제 MMPI 문제를 해서 갖고 왔는데 요거 많이 나와요, 선생님. 요거 상승할 때 임상, 양상 다섯 가지. 일단 내가 4번 척도가 뭔지 9번 척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4번은 뭐예요? 4번 하면은 딱 바로 떠올라야 돼. 지금쯤이면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사람이면 4번 척도 하면 바로 나와야죠. 그쵸? 반사회성이잖아. 4는 반사회성이다. 그 다음에 9는 그렇죠. 경조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떴을 때는 이제 반사회성인 게 뭔가 사회 규칙에 저항하고 그쵸? 권위적인 인물에 반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사회성이잖아요. 경조증은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활발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성을 보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냅다 외워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규범, 가치관, 제도에 대한 무관심. 전혀 뭐 지킬 생각이 1도 없어요. 무시. 이런 것들을 지킬 생각이 없다.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권위적 인물과 마찰을 일으킨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거죠. 이거랑 이거가.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얻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서적 흥분 추구다. 좌절 인내력이 낮다. 그래서 지루하고 힘든 거 정말 못 참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MPI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만. 자, 그러면은 요거 했으니까 6번 척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 상승했을 때. 6번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사람들은 6번은 바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요? 편집증이다. 편집증적 성격의 특징을 보인다. 편집증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의심이다. 의심하고 피해의식 있고 다른 사람을 나를 뒤통수를 칠 사람, 등쳐먹을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도하게 경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편집증적인 성격의 특징이죠. 자, 과도하게 민감하다. 왜?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 네, 의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항상 나는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겠어요? 그렇죠. 피해망상. 그다음에 경계심으로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기 쉬워요. 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언제나 와서 속여먹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하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 의심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적대감을 내가 지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그걸 다 느낀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난다. 언제나. 그래서 적대감을 표현하고 논쟁을 자주 벌여요. 자주. 아주 자주 벌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그 워크숍에 설명드렸구나. 투사를 주 방어 기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투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남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투사가 주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MMPI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험 잘 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 저희 채널에도 알려주세요. 시험 잘 보실 거예요.